자, 문제의 손해보험 들어갈게요.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얘기해서 일단 첫 문장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사실 손해보험 자체는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 같아. 가장 필수 정보만 뺐을 때 손해보험이 뭐냐 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네요. 말 그대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상해주는 게 손해보험인 거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손해보험의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가 이런 애들이 있다,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 표시만 해놓고 내려갈게요. 이 문단.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을 자를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자라고 부른다. 처음 보는 개념정이 나온 거잖아. 피보험자 나왔고요. 보험자라는 두 명의 주체가 등장을 했어. 우리가 법률 지문을 읽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지 주체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일단 적어도 손해보험과 관련된 주체가 두 명이 존재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건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보험자랑 보험자를 구별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험자랑 이 개념을 연결짓기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아,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가 보험사랑 같은 거구나. 보험사가 우리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리고 앞으로 지문 읽으면서도 피보험자 혹은 보험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이 문단으로 꼭 돌아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 계속 가볼게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피보험 이익이 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 문장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한다 라고 얘기해서 일단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줬어. 목적이란 게 뭐냐 하면 보험사고의 대상이에요. 이 보험사고의 대상에 피보험 이익이란 걸 가져야 한대. 계속 읽어요.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쓸데없이 했던 말 반복하면서 어려운 것처럼 적혀 있는 거거든. 봐봐.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 계약을 왜 하겠어? 손해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까지 쓸모없는 얘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손해라는 걸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피보험자, 아까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이죠.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보험사고의 대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피보험 이익이 뭐냐 하면 보험의 목적에 갖고 있는 경제상의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사례, 예시를 들어서 너네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시가 100원의 주택, 와 이런 주택이 있을 리가.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주택이 전부 불타버리면 100원을 잃는데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피보험 이익에 다른 개념이 또 적혀 있으니까 또 밑줄 그을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더라. 우리 지금까지 무슨 내용을 읽고 있냐 하면 이 문단에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를 읽고 있는 거였거든. 근데 이때 피보험 이익이 뭐였냐 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잃어버리는 게 있어야 보험이 의미가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계속 읽을게요.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if절인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보험 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 있고 고의로 보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 범죄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결론, 피보험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험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만 한다 하는 똑같은 얘기를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다른 표현으로 적어 놓은 것 뿐이야. 그러면 이 문단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결국 이 문장이 된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3문단 내려가 볼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읽을 거냐 하면 손해보험을 인정받으려면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앞으로 나올 몇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지는 거야.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넘버링 시작할게요. 여러 가지 나올 거거든. 우선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따라서 개인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라고 적혀 있고 무엇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정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두셔야 돼요. 개인적인 이익 안 되고 정신적인 거, 도덕적인 거 전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예컨대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거거든. 이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의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까지가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며가 두 번째 요건. 법적으로 합법적이어야 돼.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며 그 다음 또 나오죠.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적어도라고 적혀 있는 건 예외 규정이니까 체크해 두셔야 되고 3문단을 읽으면서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납득했잖아. 아, 지금부터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이다 하는 걸 인지를 했잖아. 그러면 우선이라는 첫 번째 표지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안 적혀 있거든. 읽으면서 너네가 스스로 아,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 요건이구나, 얘는 세 번째 요건이구나 하는 거 스스로 끊어서 넘버링 할 줄 알아야 돼. 여튼 여기까지 계속해서 피보험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피보험 이익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줬어. 4문단 내려갈게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마찬가지야. 난데없이 실손보상 원칙이라는 새로운 개념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일단 던져놓고 그 뒤에 설명을 해주겠지. 실손보상 원칙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더라. 그대로 챙기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을 하는 거래. 그걸 뛰어넘는 보상은 안 한대.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똑같은 말인 거야. 내가 손해를 본 것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떠한 이득을 얻지는 못한다.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봐봐, 문장 자체가 실손보상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득 금지가 생긴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실손보상 원칙이랑 이득 금지의 원칙은 사실상 인과관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얘가 있으면 당연히 얘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실손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3문단까지는 흐름이 그럭저럭 납득이 됐거든. 실손 보상이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건데, 실손 보상을 받으려면 피보험 이익이란 게 있어야 돼. 피보험 이익이 인정되려면 요거 세 개가 있어야 돼 라는 거 인지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을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원칙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를 의식하면서 5문단을 읽어주면 좋겠어. 5문단 가볼게요.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다.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끔찍하거든? 어쩔 수 없어. 차근차근 끊어가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문장은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이야. 보험 가액이라는 새로운 개념 정의가 나온 거야. 근데 보험 가액이 뭐냐 하면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래. 피보험 이익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면 위에서 확인해야 돼. 피보험 이익이 뭐였냐 하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었거든. 그때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보험 가액이라는 거야. 그 다음 계속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 이 단어가 나오면 신경 써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법률에서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보험자가 누구였냐 하면요, 이 문단에 의하면 보험자 어디지? 여기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요. 보험사랑 똑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너네도 실제로 읽을 때 보험자? 그 보험사랑 똑같은 거?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보험자가요, 보험사가요,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라더라.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보상 책임의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다 하는 서술어는 챙길 수 있을 거야. 보험사가 원래 보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었잖아.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책임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한도액을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하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정리. 보험 가액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면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액수였거든. 근데 그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금액이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이다 라는 걸 평가한 게 보험 가액이고요. 동시에 이게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법정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 다음 계속.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 부정표현 체크 고정되지 않았어요.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요.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대요.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인 평가액이니까 이거를 넘으면 얘가 객관적인 금액보다 더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득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계속 할게요. 이와 달리 라고 적혀 있죠. 이와 달리. 니까 여기서 일단 끊어 놓을게. 다른 내용 얘기할 거니까.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은 보험 금액이라고 한다. 새로운 단어 나온 거야. 보험 금액이란 게 있는데 얘는 앞에 있는 애랑 달라요. 이와 달리니까. 그러면 뭐가 다른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 써줘야 돼. 뭐가 다르냐 하면 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험사였죠?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 계약에서 실제로 약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야. 그럼 원래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저희가 최대 여기까지는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보험사가요. 보험자가요. 그걸 보험 금액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위에 있는 애는 보험 가액이라는 애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액이었고요. 보험 금액이라는 애는 보험자가 계약할 때 정해놓은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구별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 보험 금액은 여전히 금액에 대한 설명이야.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보험 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 이거 짱짱 중요. 왜냐하면 보험 금액은 적어도 보험 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랑 연결되냐 하면 위에 있는 얘네랑 연결되는 거야. 우린 계속해서 보험 가액이랑 보험 금액이 뭐가 다른지를 체크해야 되거든. 근데 보험 가액은 고정되지 않았고요. 변동돼요 라고 적혀 있었잖아. 근데 보험 금액은요. 변경되지 않아요 라고 적혀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되어 있는 상황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랑 똑같은 말인 거야. 고정되어 있어요. 까지 납득되시죠? 계속 가볼게요.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 아, 정말 끔찍하게도 하나의 개념이 또 나온 거야. 이제는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보험금은 뭐냐 하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아까 방금 나왔던 보험 금액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우리 최대 이 정도까지 해줄게 라고 얘기해 놓은 거고 보험금은 최대치 말고 그냥 실제로 받은 금액, 지급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합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다른 말로 하면 최고 한도액만큼 지급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보험 금액은, 최고 한도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아래 부분은 괜찮네요. 문제 없네요. 이까지 A였고 내려가 볼게요. 6문단.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해서 위에서 나왔던 두 개념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위에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보험 가액은 진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한도액이었어요. 근데 보험 금액은 계약상 정해져 있는 최고 한도액이었거든. 이거 두 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초과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가 봐요. 그 초과보험이 뭐냐 하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요. 이거 부등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계약상 정해져 있는 금액이 뭐보다 클 때 객관적인 금액 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클 때를 초과보험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보험이 굉장히 초과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때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 아까 그 집인가 보네.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 금액 200원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라고 적혀 있네요. 이제부터 우리가 2, 3문단에 걸쳐서 읽었던 피보험 이익이랑 연결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 인지를 해 주셔야 돼.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와, 너무 끔찍한데 그냥 위에 적혀 있던 거 계속 적용만 하면 돼. 천천히 가세요. 보험 금액이 뭐였냐 하면 약정되어 있는,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금액이었거든.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것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언제? 초과보험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보험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치 손해를 받겠지. 100원 상당의 건물이니까. 그 경우 100원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대요.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몇 퍼센트 손실을 보냐에 따라서 조정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네요.
계속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초과 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 보험 계약을 한 경우는 단순한 초과 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과 보험이 왜 생기나 봤더니 아까 왜 보험 가액은 여기에서 보험 가액은 고정되지 않고 변동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보험 가액이 계속 변동되니까 계약할 때와는 다르게 보험 가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이 경우는 당사자가 초과 보험을 의도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를 단순한 초과 보험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단순한 초과 보험 개념에 일단 네모를 해놓을게요. 단순한 초과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얘네가 의도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초과 보험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죠?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다른 말로 하면 보험사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다른 말로 하면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뭐냐 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보험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해서 보험사로 치환해서 생각해 주면 돼. 그게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지금 초과보험 얘기였고요. 초과보험이 있으면 보험사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각자가 내야 되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건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료라고 불리는 돈이더라. 또 보험료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는 보험사에 내는 돈이구나 하는 거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단순한 초과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의도 없이 결과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초과 보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보험사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든 각각이 내야 되는 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여기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의도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의도가 있었던 경우,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는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지.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고 해서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더라 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구나. 똑같은 초과보험이라도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 계속합니다.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또 뭔가 끔찍한 문장이 있어. 한 문장이 너무 길어. 3줄이나 차지했어. 어쩔 수 없어요.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도 괜찮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 시간을 들여서라도 계속해서 이해를 해내는 게 중요해. 그래야 언젠가는 비슷한 문장을 만났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끊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 지금 그냥 문장 보고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지금은 이 한 문장 해석하는데 시간이 10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들어갑니다. 한 명의 피보험자가 누구였냐 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계속 반복돼. 한 명의 보험 가입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해서 여러 보험사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가 똑같은 사고랑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 동시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야. 그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까지, 어떤 경우니까 끊었어. 그 경우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금액은 뭐였냐 하면 각각의 약정되어 있는 최고 한도액이었거든.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때 돌아가서 확인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기억 안 난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바로 왼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확인하세요.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쨌거나 저쨌거나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는 건 똑같기는 한데, 아까 나왔던 초과 보험이랑 얘가 뭐가 다르냐 하면, 얘는 말 그대로 여러 회사에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걔네의 합계가 초과되어진 것이다 하는 그 차이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전히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중복보험에 대해서 읽겠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많아졌어. 일단 뭐 해야 되냐 하면, 아까 초과보험 읽었었잖아. 초과보험에 적혀있는 내용들이랑 지금부터 나올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경우에서는 같고 어떤 경우에서는 달라지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중복보험은 이런 거네로 끝내시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초과보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중복보험을 설명해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 두 개 연관관계 열심히 찾으시면서 읽기. 계속합니다.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 목적이 뭐였지? 다시 가서 찾으세요. 이 문단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 보험 사고의 대상이야. 사고가 났는데 내 집에 났으면 걔가 목적이 되는 거고, 내 차에 났으면 걔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 대상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일단 중복보험이 되려면. 그리고 보험 기간도 공통이어야 한다. 편의상 여기에 저거는 넣을게. 보험 사고의 대상. 이 서로 같아야 하고, 그 다음 보험 기간도 같아야 한다. 공통이어야 한다.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점점 2학년 3학년 되면 이런 표현 없어져요. 알아서 유사점을 찾아야 돼. Anyway,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 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거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졌었으니까. 중복보험도 마찬가지다. 중복보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이라고 시작하네요.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이라는 거 체크해 놓고, 이거 어느 경우구나, 의도가 있는 경우구나 없는 경우구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의도 있다 없다? 의도가 있는 경우, 의도한 경우가 이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를 무효로 한대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하면, 공통점이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 다른 말로 치환할 수 있어야 돼. 의도가 뭐한 경우? 의도가 없었던 경우. 각 보험자가, 각 보험사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아까 이런 말 없었는데. 당연하죠. 아까는 보험사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보험자가 연대 책임을 져요. 보험자는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지 않겠니?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요. 근데 제한이 있어요.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이 되더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네요. 예를 들어 보험가액 100원인 건물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금액을 각각 100원, 60원, 40원으로 해서 화재보험 계약을 했대. 그러면 지금 상황이 A사 있고 B사 있고 C라는 세 가지 보험자가 있는 거야. 얘네한테 계약을 하기를 100원치, 60원치, 40원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험 금액이잖아. A사에게 계약을 할 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B사에게는 최대 60만 원, C사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다는 거야. 이 경우에 각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 당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요거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암만 사고가 크게 나도 보험 금액 자체가 자기가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최고 한도액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돈을 주진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경우 100% 손실을 입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너치 손해를 받게 100원어치 손실을 다 본 거야. 100원어치 손실을 입으면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요. 100원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100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보험사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50원, 30원, 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더라. A사가 50원 줄 거고요. B사가 30원, C사가 20원 이렇게 줄 거예요. 총 합치면 그게 얼마가 되냐 하면 100원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비율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까지가 보험금에 대한 지문 설명의 끝이야. 지문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내용이 많았지 쉬운 지문 아니야. 그래도 의식적으로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내가 이해를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끙끙 앓으면서 이해하셨어야 되고, 지금까지 다 읽었잖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문단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봐봐, 우리 지금 뭐 읽었냐 하면 1문단 손해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손해보험은 뭐냐 하면 재산상에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 주는 거야. 2문단, 이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고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험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험사로 치환해서 생각을 했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때 손해보험을 받으려면 피보험자가요, 보험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사고가 나는 그 대상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피보험 이익이 뭐였냐 하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가치인 거야. 실제로 사고가 나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야 보상을 받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피보험 이익이 인정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2번째, 합법적이어야 되고, 3번째, 계약 체결할 때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고가 나기 전에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4문단,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이란 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을 하겠다는 거여서 실제로 내가 입은 손해보다 더 큰 돈은 지급해주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 결과 피보험자들은 이득을 보지 못한다.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야. 이거랑 관련해서 5문단부터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보험 가액이란 게 있어요. 보험 가액이란 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이 사고가 나서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이 정도다. 진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최고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어. 그리고 보험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험사가요, 약정, 계약을 할 때 정해놓은 최고 한도액이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최대 액수는 이 정도인데 계약을 할 때 최대 액수로 정해놓은 게 얘랑은 다를 수가 있었지. 그거랑 관련해서 나오는 게 6문단이었거든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특히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큰 경우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치고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한도액이니까 사실은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돈, 계약상으로 정해진 돈이 이것보다 크면 안 되거든. 왜요? 4문단에서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을 해줘야 했으니까. 보상금으로 이득을 보면 안 되니까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내가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만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초과보험이랑 그 뒤에 나오는 중복보험이요. 초과보험이랑 중복보험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보다 더 큰 액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 자기들끼리 계약해 놓은 금액이 더 크니까요. 이 경우에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는 보험금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었던 거야. 초과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하냐 하면 2가지 케이스로 나눴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초과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랑 초과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로 나누어서 초과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초과된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다시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 각각 청구를 할 수 있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서 저지른 사기 같은 경우는 안 돼. 무조건 무효로 친다. 마찬가지 한 명의 피보험자가요, 여러 보험사랑 계약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계약된 금액의 합계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보다 클 때, 중복보험에 해당될 때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었어요. 의도가 있는 경우랑 의도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의도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는 공통점이었지. 근데 의도가 없으면 각각의 보험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데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 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앞에 나왔던 초과 보험과의 차이점이다 라고도 잡아주셔야 했고요. 까지 문단별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봤어. 지금부터 문제 풀러 들어갈게요. 20번 문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메모한 내용의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니까 이 글에서 알 수 없었던 거 고르시면 되겠네. 동그라미 1번, 손해보험 계약이 초과보험인 경우는 어떤 때인지는 적혀 있었죠. 초과보험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었냐 하면 6문단에 있었어요. 그 다음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보상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있었어. 어디 있었냐 하면 4문단에 적혀 있었어요. 실손보상 원칙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여기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자마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있었어 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는 게 기억이 안 나시면 눈으로 찾으러 꼭꼭 돌아가셔야 돼요. 아까 실손보상원칙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즈음에 얘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눈으로 찾아보기, 그것도 습관 들이셔야 돼. 계속합니다. 3번 선지,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자랑 피보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겹도록 했잖아. 이 문단에 있었어요. 4번 선지,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 효력이 이루어지는지,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이 4번. 5번 선지, 손해보험 계약에서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피보험 이익에 관련된 설명이 나왔던 2문단이나 3문단에서 찾아주시면 됐고, 정확하게는 3문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치만 허용해준다 라고 얘기했거든. 밑에 21번,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돼. 동그라미 1번,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 가액이 뭐였냐 하면 객관적인 애였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애였거든요. 이거를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당연히 없어요. 맞는 말. 2번 선지, 보험의 목적에 따라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지. 2문단부터 계속 반복됐어. 3문단,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다. 맞아요. 어디 있었냐 하면 중복보험에 관련된 설명 7문단에 있었어요. 기억 안 나면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선지,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에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피보험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 다른 말로 하면 보험의 이익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 이 문단에서. 그래서 얘도 그대로 맞는 말이다.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었지. 3문단에 의하면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조건 있었으니까 얘가 틀린 선지이다. 넘어갈게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뭐였냐 하면 보험 가액이랑 보험 금액이랑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었어. 짧게 복습. 보험 가액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치였고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한도액이었어. 그 다음
보험 금액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험 금액은 뭐였냐 하면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해서 약정상 정해져 있는 최고액이었거든.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험금은 뭐였냐 하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어서 이때의 보험금이 보험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었다. 그대로 가볼게요. 틀린 걸 골라야 해. 1번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장을 꼭꼭 두 개로 끊어서 생각해 달라 했어. 보험금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보험 가액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최고액이잖아. 당연히 보험금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까지 맞는 말. 그리고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뭐가요? 보험금이요.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여서 여기 아까 우리 정리했었지? 자기들끼리 계약한 바에 정해져 있는 최고액을 넘어설 수는 당연히 없더라. 얘도 맞는 말. 2번 선지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적혀 있고 뭔가 변동이 되고 안 되고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문 가서 읽어보시면 보험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없는 친구고요. 보험 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친구여서 이거 두 가지가 바뀌어서 적혀 있다. 정답이 2번이다. 3번 선지 보험가액은 보험금의 액수가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문에 그대로 적혀 있고요. 4번 선지 보험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평가에 의해 보험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 5번 선지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액을 약정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항상 보험금액만큼 지급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 왜냐하면 실제로는 보험금만큼 지급을 하니까. 23번 내려갑니다. 두 문제 남았네.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상황이다. 23번과 24번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는 비문학의 보기예요. 비문학의 보기는 문학과 달리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읽고 지문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읽어야 돼. 이때 적용한다는 건 우리가 읽은 내용의 어느 부분이 보기의 상황과 동일한지 혹은 동일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들어가 볼게요.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의 건물 X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X에 대하여 보험사 A와 보험 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 B랑 보험 금액 4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벌써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거 우리가 읽었던 무슨 보험에 대한 내용이구나.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는 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똑같은 목적물에 대해서 두 가지 보험사랑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A랑은 600만 원, B랑은 400만 원에 계약을 했대요. 총 시가가 1,000만 원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서 현재 평가액은 800만 원이 됐어. 분명히 1,000만 원짜리였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평가액이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는 모두 가입 당시와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뒤에 있는 문제는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복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고 원래 1,0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400만 원에 가입해 놨는데 지금 800만 원이 되어버렸더라. 그러면 얘가 가입한 총 액수가요. 실제 건물의 값어치보다 커져서 진짜 중복보험에 해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 상황을 반영해서 23번, 24번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잠시만 중복보험에 관련해서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줬었거든. 기억나셔야 돼요. 중복보험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케이스별로 결론이 달라졌거든. 뭐에 따라서 구별했었냐 하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했었지. 지금 봤을 때 결과적으로 중복보험이 됐는데 의도 있었다 없었다? 의도가 없었다 하는 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의도가 없으면 어떻게 했었냐 하면 각 보험사가요 각각의 비율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였고
그때에도 각각이 정해놓은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어. 기억 안 나시면 계속해서 양쪽에 펼쳐놓고 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없어. 내려갈게요. 23번 문제.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틀린 걸 골라야 돼. 가나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그지? 보험사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이겠군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실상 3개 다 판단해야 돼. 보험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보험사고의 대상이에요. 똑같은 건물 X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맞는 말. 보험사고도 동일한 화재보험, 보험자는 서로 다른 거 맞죠? 전부 다 맞는 말. 2번 선지 마찬가지.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보험 가입과 일치하지 않겠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두 문장으로 끊어서 생각해 줘야 돼. 뭐뭐와는 달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경 쓰셔야 된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2개.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가 현재는 보험 가액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시면 맞죠? 현재 합계가 1000인데요. 보험 가액은 이제 8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확인해야 돼. 가입 당시와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가입 당시에는 어땠다는 얘기? 보험 가액과 일치했다는 거야. 뭐가요? 보험 금액의 합계가요. 그렇죠. 아까 1000만 원에 가입했었거든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거는 건물의 원래 가격이었던 시가였던 1000만 원과 똑같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도 역시 맞는 말이다. 3번 선지. 보험 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가와 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는 않겠군. 아까 지문에서 언제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했냐 하면 의도가 있어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건 의도 없었으니까 무효로 되지 않는 거 맞는 말. 4번 선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보험사고가 발생을 안 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거는 1문단에서 손해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줬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다 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돼. 손해보험 자체가 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을 해주는 거였으니까. 그럼 정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갑니다.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며 나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이 B 400만 원만 가입을 했어. 그랬다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적혀 있어요. 뭔가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었거든. 근데 뭐가 문제죠? 언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초과 보험에 들었을 때였거든. 근데 지금 가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 나에 해당하는 400만 원치만 가입돼 있는데 현재 건물의 금액은 그 건물의 시가는 800만 원이야. 그럼 얘는 초과 금액 아니에요. 초과 보험이 아닌 거야. 초과 보험이